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우윤이고요. 우리 최영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똑같으시네요. 달라진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힘듭니다. 똑같이 유지하는 것도.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조혜진 언론노조 KBS 본부 시사교양국 전 중앙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메인 토크에서 활약을 해주실 거라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도 KBS에 모였습니다. 제2차 시민 촛불이 또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네. 계셨던 분들 예, 예. 계실까요? 그 저희 지금도 아마 촛불 문화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KBS 본관 앞에서 지난 일주일 전 1차 촛불 문화제 때 그 날씨 상황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요. 네. 그때 한 150에서 200분 네. 정도 오신 네.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뭐 지금 공식적으로 센 것만 해도 그 이상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4.16 가족협의회라든지 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계시지만, 다음 달 이제 그 4월 16일 맞춰서 진도에서부터 이제 그거 행진 시작하셨어요. 국토 전체 이제 걸어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그쪽 단에서는 참석률이 아마 지난주보다는 좀 적었는데, 아마 이게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결합해 주시는 거, 네. 또 내부 KBS 구성원들이 또 이렇게 퇴근 후에 나와주시는 인원들이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지금 많아서 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촛불 문화제. 수요일만 하는 겁니까? 예,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녁 7시. 예, KBS 본관 앞에서 7시에 네. 하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네. 낙하자 박미인 퇴진과 함께 꼭 이번 방송이 제대로 네. 방송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KBS 강성원 본부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비상대책위원장 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큰 티에서 역시나 풍성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티 브리핑 TBS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최근에 계속 밖에 나가고 있어요. 네, TBS 구성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제 TBS 문제를 다루는 문광희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민영화 백지화, 그다음에 TBS 폐국 막아달라는 시위를 했고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구성원들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의회는 좀 소기 결과 같은 게 좀 나왔어요? 좀 오늘 긍정적인 이런 발언을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발언을 했는데요. 아쉽지만 발언 내용은 굉장히 청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청산이요? 네, 그러니까 청산해야 된다. 네. 누가요? 시의원이요? 시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 이제 가면서 이제 얼굴도 마주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네. 새로 와서 닥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관련 없으니까 우리랑 뭘 하자고, 더 이상 TBS에 대해서 뭘 하자고 하지 말라 하고 선을 긋고, 그다음 민영화가 안 되더라도 소용없다, 그냥 청산하거나 아니면 해산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무책임하네요. 네. 자기네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TBS 약간 사장은 이제 시민의 물러나 난상되고, 네, 뭐 대표는 기획관이 대표 자리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잖아요. 일단 대표는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병가를 내고 잠적을 하셨습니다. 감적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시의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뭘 믿고 도대체 뭘 TBS. 믿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5월 30일 이후에 더는 없다라는 걸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TBS 노조분들이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끝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90일이에요. 오늘부터 90일 정도 남았거든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앞에서 계속 싸워야죠. 네. 왜냐하면 34년 동안 저희 TBS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 재산인데 맞아요. 방송의 내용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랑 다르다라고 네. 해서 방송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김영기 의장이 음.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건 TBS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럼 뭐 MBC, KBS 다 없애버리겠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이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 답답하네. 이거는 방심이 이런 데다가 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예 아닌 거예요? 사실 방통위가 이 승인권을 갖고 있죠. TBS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정한 방송이 연속되도록 할 이런 책임이 있는 기관이긴 하거든요. 방통위가.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방통위가 그런 책임 있는 기관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단 공영 방송에 대해서 거의 뭐 장악을 하는 게 목표인 듯이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뭐 시민들도 사실 지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사진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작비가 없이 계속 버티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원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원증을 달라고 해서 사원증을 프린트해서 밑에 모든 있는. 분들 네.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까지 했고요. 네. 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 없이 지금 1년 거의 1년 3개월 정도를 버티고 있는데 네. 다른 언론들에서도 지금 TBS의 상황을 많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시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30년이 넘는 서울 시민의 방송인데 이렇게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YTN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뭐 간만에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작년에 YTN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방송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뒤에 앵커 뒤에는 이동관 씨 얼굴이 크게 있고 여기 자막에는 분당 서현정 후계당동 관련된 자막이 나가는 방송 사고였는데 이제 당시 그 이동관 후보였죠. 이동관 씨가 이게 마치 기획된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어떤 음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까지 했었어요. 방송 사고로. 그렇죠. 영장 신청. 네, 영장 신청했다가 영장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검찰이 반려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이 스스로 이것은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네. 처분을 내렸고, 예,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다른 고소건은 여전히 걸려 있어요. 그 인사검증 보도한 게 있거든요. 이동관 씨 부인이 그렇죠. 돈 받았다. 네, 청탁 받았던 거, 돈 받았던 거, 그거는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YTN 또 불법 메가 후폭풍 관련된 소식은 뒤에서 메인 토크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심의 표적 아닌 심의 테러 표적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하는데 하여튼 네. 그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과징금 제재를 때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과징금 때릴 때는 첫날 보도를 갖고 때리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후속 보도들까지 다 쪼개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한동안. 그럼 당시에 이제 뭐 정치권의 분위기, 그다음에 MBC의 입장, 그다음에 뭐 정권의 뭐 입장 이런 것들 쭉 다뤘던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약간 일방적으로 MBC의 주장만 다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방심위가 편집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보도를 어떻게 하는가까지 다 하나하나 간섭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심의 안건을 올려서 지금 여당 추천 단독으로 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랑 다르면 다 그냥 문제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경고.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 있고 그 밑에 관계자 징계 있고 그 다음이 경고인데, 그러니까 법정 제재로 또 경고를 맞은 거예요. 이런 식이면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들이 몇 달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사안이잖아요.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 이 정권이 대단하다 싶어요. 법정 제재가 1년에 뭐 2건
3건 정도 됐었거든요. TBS 같은 지난 경우는. 네. 아, 보통. 연평균. 네, 네. 연평균.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저희 이미 중순인데 받은 것만 30건이 넘을. 그러니까 그 점수로 하면은 네. 벌써 한 37점인가? 네. 이건 정말 테러가 많네요. 이게 연말에 제어가 승인할 때 650점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막 1, 2점 차이로 맞아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30몇 점이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게 연말에도 엄청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고 제어가 심사가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노리고 지금 계속해서 MBC에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MBC가 좀 눈에 까실 수 있죠. 엊그제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가지고 대차게 또 보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도해야죠. 할 거는 해야 당연히 되고. 해야죠. 그게 명품백 논란이 사실 대통령이 사과도 아닌 그냥 아쉽다는 걸로 하고 지금 묻혀버리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은 더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런 거에 보도하면 또 그거에 대해 또 방심이 또 보내고 또 제재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론들도 사실 다 보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KBS 뭐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어제는 네. 저희는 건국전쟁 보도하고 있어요. 눈물 났네요. 사실 네. 오늘 저희 시위하는데 MBC 스트레이트 네. 취재팀이 왔습니다. 근데 아, 계속 네. 저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네. 취재하고 보도하고 보도하는 게 저희의 국민들에게 일이니까 알리고. 아무리 정권에 타당 받더라도 할 네. 말은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제 심의에서 황당했던 게 류일임 위원장이 네, 유일이 그 기억나세요? 오빠 만세? 몰라요. 제가 노래를 정확히 모르는데 올바마스업. 네, 네, 셀린디온. 맞아요. 어, 그 옛날에 방송. 개콘에서 맞아요. 그분 누구지? 그 유명한 개그맨이 박성호 씨. 네, 박성호 씨가 이렇게 오빠 만세 뭐 이래갖고 네. 사람들이 이거 오빠 만세로 들린다고 그 얘기를 심의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이 갑자기 그 얘기를 All by 해요. myself를 오빠 만세로 바꿔 부른 유행어를 거론하면서 네. 바이든 날리면을 최초 보도한 MBC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중징계 의견을 밝혔다는 거예요. 아, 비교를 저걸로 하는 거예요? 아, 아니 개코? 오빠 만세라고 그 개그맨이 해서 그 사람들이 오빠 만세로 알아요? 아.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저분의 수준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아무걸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 그 140여 개 언론사가 똑같은 파일을 갖고 똑같이 들어서 보도한 거를 네. 어떻게 개그맨의 오빠 만세 비유를 해서 MBC가 오빠 만세로 해서 나머지가 오빠 만세로 들었다라고 이런 심의가 이게 지금 위원장 이런 얘기를 그런 하면 분이 수준의 위원장 할수 심의라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심의 테러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MBC 앞에서 시위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수 우익 단체 조화 테러, 조화 투쟁 이런 그리고 것들. 저희가 처음에 KBS에 왔을 때 그 조화가 쭉 둘러싸고 네.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KBS 박민 사장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그게 한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네. 요즘 MBC로 약간 몰려오고 있는데 KBS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저 단체들이 와서 뭐 어머나. 이제 기자회견하고 뒤에 이제 조화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축 사망 전체를 둘러쌀 수가 없어요. MBC는 거의 네. 다 밑에 상가들이거든요. 그 상가의 앞에 조화를 놓으면 이건 영업 방해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쓰러져 이게, 있죠. 이게 바람 부니까 쓰러져갖고 거의 쓰레기처럼 지금 있으면 이제 아침에 자기들 와서 다시 세워놓고 그 좀 있으면 바람 불면 또 쓰러지고 저게 사람이 다니는 통로거든요. 그쵸. 그 통로를 그냥 그 되게, 조화들이 위험해 보이는 예, 거예요. 위험하고 네. 저기 이제 그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이제 애들도 맞아. 저 MBC 광장에 가서 많이 놀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저걸 잘 길 막고 지내요. 저렇게 해놔서 이건 마포구청이 아니 좀 건물 설계를 다 이런 거 예상해서 저렇게 한 거죠. 일부러 다 쓰러지도록. 다 쓰러지도록 일부러 울타리 그러니까 안 바람이 만들고. 많이 불어요. 저 가운데 통로 맞아. 역시.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미화상도 안 상당히 좋죠. 안 좋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마포구청이 빨리 저건 좀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KBS 회피대 띄우기. 요거 KBS 이슈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그 세월은 이제 10주기 다큐 불방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 경과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가족협의회 측에서 박민 사장 저기 면담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결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가 사장이 이제 만나지 않겠다. 이유가 그게 과도한 이제 편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결국에 가족협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상태고요. 네. 저희가 그 편성 제작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요. 매달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뭐 그게 아주 대단하게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한 달간 있었던 이런 실무진과 책임자급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따져 묻기 위해서 어제 이제 편성제작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했고 이재원 본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회의가 결렬이 됐죠. 저희 실무자 측은 오후 6시까지 이제 계속 회의실에서 기다리면서 네. 이유는 지금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 핵심이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걸 총선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총선 운운하면서 그것들을 회피시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묻기 위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건을 대해서 따져묻기 위한 회의인데 네. 회사는 계속해서 그냥 다큐 인사이트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만 다루자는 제목의 이견은 때문에 안 이루어졌어요. 안건명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유치하네.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역시도 이제 사측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것을 그냥 다큐 인사이트에서 뭐 또 저쪽 회사가 주장하는 우리 증후군 관련된 그런 기획으로 변질되는 게 제목이 기획. 상당히 사실 이걸 정체성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네이밍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PTSD로 바꾸자. 그렇죠. PTSD 하려고 했던 것을 회사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되게 첨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편제위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 결렬이 아니죠. 아예 개최되지를 못했고 저희 단협과 이제 편성규약위원만 단협에 따라 긴급 공방위 개최를 이제 오늘 오전에 사측에 이제 전달했습니다. 긴급 공방위는 저희가 요청한 이후에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실 개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여전히 사측에서 이렇게 대답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뭉갠다 그러면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또 대응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게 방송사나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10주기는 10주기 해야 돼요. 그렇죠. 세월호 10주기의 방송을 6월에 하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PTSD에 뭐 이런 걸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에서 조금이라도 언론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긴급성을 또 요하고 있는 것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방송 제작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미 한 3, 4주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면서 사측의 일방적인 이 불방 지시로 아예 3, 4주 정도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작이 공정은 약 40% 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되게 또 이 자체가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 4월 18일 아예 예정된 방송일 맞추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3월 한 그 초중순까지가 되게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방송을 제때 방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네. 지금 KBS는 선거 보도는 회피하는 반면에 건국전쟁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띄우기 하고 있고 건국전쟁 또 감독이 지금 파묘가 좌파들이 몰리고 있으니 막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이런 글을 또 SNS에 파면도 왜 올리면서 좌파예요? 파묘를 오히려 띄워주는 큰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승만의 미화 다큐 건국전쟁을 KBS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선거보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민원연에서 순서가- 모니터를 하셨대요. 선거 보도요? 네. 아, 그럼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네. 그 건국전쟁은 좀 더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선거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세월호 이제 다큐 방영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박민 KBS가 좀 패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지금 KBS 내부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되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 계기가 좀 더 강하고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KBS 뉴스가 이제 문제가 많죠. 이제 박민 전후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큰 보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KBS가 굉장히 특이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 민원연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총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양식으로 해서 좀 컴퓨터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KBS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총선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회피를 하고 있어요. 양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제가 28개 언론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매주 KBS가 지상파 중에서 가장 낮아요. 총선 관련 보도 건수가 굉장히 특이하죠. 과거에는 이제 언론을 장악한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집권당에 유리한 보도를 늘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보면은 KBS가 주요한 이슈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영방송이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시민들의 권리를 관련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전에 공영방송 KBS 특이한 게 되게 장점이 뭐였냐면요. 다른 보도에서 안 하던 정책 보도를 또 되게 많이 했었어요, KBS가. 물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정책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 박민 KBS는 뭐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교수님 총선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10일입니다. 네,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표장에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다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결렬됐다 이런 거는 또 보도를 또 해요. 이게 보도 스탠스 기준이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게 혹시 뭐 기자분들 계시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KBS에서 이사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 이사회에서 지금 잠깐 들리는 얘기로는 박민 사장이 1TV 광고까지 이제 재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TV의 광고 부분은 사실상 그때 이제 저희가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이게 공영방송이 약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또 그 일종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좀 그 의미 자체는 그러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약간 독립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KBS가 지금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막 폐지시키고 MC들 하차시키고 이번에 세월호 불방 같은 것들도 불리한 것들을 아예 지워버리는 작업들.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요. 이번에 민원연 그 총선 보도의 결과가 그렇게 건수의 축소로 나타났다는 거는 결국에 그러면은 제대로 알려야 될 것들은 알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또 매우 편향적이고 뭔가를 프로파간다화 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편향적인 측면에 가서 그게 이제 건국전쟁도 이제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되면 그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그래서 이건 아예 공영방송을 그냥 해체시키고 이제 더 축소시키고 아예 그 가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뭐 거의 국영화의 수준으로 가려는 그 수장 아닌가. TBS 경우도 그렇지만은 없애버리잖아요. 이전엔 장악하면 활용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다른 보수 매체들이 많으니까 나팔 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는 많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컨셉을 정치 관련은 좀 관심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아마 잡아서 좀 축소했다라고 하면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거판 돌아가는 게 뭔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추세, 민주당이 하락하는 추세고 뭐 민주당 내부의 갈등들이 많이 불거지잖아요. 아마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키우고 싶을까 좀 수뇌부들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켜보자. 네. 자, 댓글에 서진원님이 세월호 10주기 다큐 청원 인원이 너무 적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고 우리 착한 악마님께서 이거 다른 카페에도 올려서 청원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옆에서 한숨을 계속 쉬고 계십니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월호 10주기 다큐 끝내 불방입니다. 자, 10년이 지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혜진 PD님 함께하고 계신데 많이 지금 착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뭐 착잡하다기보다는 뭐 화가 나죠. 빨리 이제 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직전까지 다큐인사이트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인사이트는 후반 기간이 길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다큐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는 4월 18일 방송이면 못해도
3월 첫 주 후반에는 편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데이터 백업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완전히 촬영해서 손을 떼야지만이 사고 없이 쭉 후반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음악, 색 보정, 뭐 음향과 뭐 원고 이 모든 것들에 시간을 충분히 투입을 해야지만이 이 다큐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 낭비를 해야 되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제가 PD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네네 막 제작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 그러니까 한 30-40% 찍어놓고 이제 아예 그 못하고 있으니 네. 사실은 이 굉장히 뭐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이제 저희 프로의 목표니까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군요. 네, 자, 키워드 돌아가도. 첫 번째는 아닌 밤중에 불방지시입니다. 이 세월호 다큐 불방지시는 이재원 본부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뭐 아까 얘기 들어 박민도 포기한 네. 인재라고 인재 중에 인재라고 하는데 이 이재원 본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지금 제작 1본부장인데 KBS는 이제 제작 2본부장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공석인 상태입니다. 예능 드라마를 관장하는 네. 최고 위치에 있던 거고 제작 1본부장이 이제 시사, 교양 이런 다큐를 또 총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양반인데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을 주로 관장을 하는데 라디오 PD로 출신이고 TV 경력이 없죠? 그렇죠. 전무한 사람이에요. 네. 그 라디오 PD로 쭉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D 제작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뭐 높을 수가 없죠. 일단 그렇고 노조위원장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노조위원장이었죠. 공영노조라고. 어떤 노조예요? 그 노조원 수도 정체불명의 한 30-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영노조 위원장으로 있다가 저희 청주 그 KBS 대표격인 청주방송 총국장으로 이렇게 영전을 해요. 그때도 근데 막 발표가 났던 사람을 하루 만에 뒤집는 그 말도 안 되는 인사로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거든요.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민이 했던 인사가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장이 어떻게 발령을 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박민이 냈던 인물을 본인이 스스로 뒤집는. 그래서 저는 이게 박민 이상의 어떤 신기를 발휘하는 인물이고 박민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나는. 약간 이런 뭔가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공영노조라는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된 고리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것 그 같고. 노조가 상당히 극우 성향의 노조. 네. 예, 그리고 그 가장 청주 오른쪽 끝에 있는. 청주 총국장을 하다가 또 한 달 만에 이 제작 1본부장으로 왔단 말이죠. 제작 1본부장. 얼마나 계셨는데요, KBS에?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본부장 정도 할 정도면 뭐 한 30년 정도는 했을 겁니다. 예, 거의 뭐 퇴직에 이제 임박한 사람이긴 한데 과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공영방송 부역과 적폐의 시간에 쭉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뭐 그쪽에서 라디오 쪽에서는 뭐 부장도 하고 국장도 뭐 하고. 국장도 네. 하고 네. 예. 그 당시 이제 라디오가 막 MB 주례 연설 같은 것들 막 들어오고 할 때 본인은 뭐 직접 관여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주요 간부들 맡으면서 했던 사람이고 특히나 근데 제일 문제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이 총선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세월호를 총선이랑 연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게 사실 참모들이 그 가장 이 불경죄가 자기의 주군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난 이재원이 박민을 끌어들일 거야. 그 박민이 이재원을 쳐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재원 갈아야 돼요. 근데 갈지 못하면 박민도 바본 거지. 그럼 인사권이 없는 사장이 무슨 그게 사장이에요? 근데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갈 수 있나요? 지금 박민 사장? 저희 PD 쪽이 오늘도 아까 저희 촛불문화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한 700분 정도 되거든요. 다 연명을 하고 있잖아요. PD 한 분 한 분이 성명서에. 혹시 자기가 이분이 네. 네, 그 용산 다큐도 편성도 결정권을 갖고 있었나요? 용산 용산? 담아. 네, 그 KBS 용산 그렇죠. 대통령실 그것도 결국에 아마? 제작 1본부장의 소관으로 이루어진 거는 맞죠. 이분이 이제 그걸 편성을 결정을 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세월호는 편성 결정하지 않고 하지 않고.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때 그 불방을 지시했던 상황이 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네. 그때가 이제 2월 3일 토요일 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신임 이재원 본부장 취임 일주일 뒤입니다. 1월 26일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그 토요일 밤에
이 신임 본부장이 다큐인사이트 CP를 호출을 합니다. 네. 밤에.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는 제작기획부장, 이게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건데요. 제작본부장이 그분도 불러드려요. 그래서 세월호 10주기 아이템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라면서 제작 경위를 사장에게 보고하겠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월요일까지 막 엎쳐뒤쳐 하면서 내려진 결정이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다른 참사랑 함께 시리즈로 만들어라. 6월 이후로 미뤄라. 그리고 라는 거였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이 저기 선거 문제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제 제가 중앙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사교양 PD 구역의 중앙위원이어서 이 상황을 이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거의 뭐 반란을 뭐 마치 진압하는 듯한 태도였죠. 내부에서도 거셌을 것 같은데 반발이 내부 아니, 구성원들은. 네네. 그리고 이렇게 CP를 한밤중에 이렇게 호출을 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회사로 밤에. 심지어 전화도 아니고 뭐 전화야 뭐 우리 할 수 있죠 방송국인데 뭐 무시로 이렇게 뭐 이런 CP를 뭐 한밤중에 주말밤에 불러들여가지고 경위를 보고해라. 처음 있는 일이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배님들한테도 이런 일은 뭐 4월 들어본 적이 방송인데 없고. 굳이 2월에 토요일 밤에 네, 불러내서 2월 초에 이럴 필요가 그것도 없잖아요. 이미 제작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건을 뭔가 궁금하면은 워킹데이에 네. 뭐 물어보실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싶은 거다. 근데 그 저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재원 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방송이 4월 18일 예정이었단 말이죠. 네. 4월 18일이면 저희가 통상 이제 예고편도 이렇게 내보낼 때 네. 보통 우리 시스템이 한 일주일 전부터 내요. 네. 그럼 예고 나가는 시점도 총선 끝나고 나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11일이 인사이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이트 거를. 이틀 전에 나갑니다. 방송 이틀 전에 보도 자료와 예고가 나가요. 근데 사실- 주말에 그런 전화를 할 정도면 되게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재원 본부장한테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말에 다급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면서 혹은 뭐 이제 새 신임 본부장이 왔으니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뭐뭐가 예, 진행 예, 중이다. 예, 물론 뭐 이제 뭐 모든 아이템을 다 보고하면 뭐 할 수도 없거니와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방송에 대해서 그거를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게 하여튼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듣고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결정일 수도 뭐 있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무튼 뭐 기본적인 절차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네. 다큐 내용이 세월호 생존자 친구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네네네. 이 인터뷰한 친구들한테 다큐가 불방됐다는 소식을 혹시 전하셨는지. 네네. 이제 그때가 이제 지지난주 목요일에 이게 기사가 갑자기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셨고, PD가 그거를 전화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사로 보신 거예요. 주인공분이.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담당 PD가 이제 저희 선배인데, 담당 PD가 이제 안산으로 다음날 부랴부랴 갔어요. 그래서 주말까지 뭐 계속 돌면서 출연자분들 만나고, 그래서 단원고에서 최초로 좀 문을 열어주시기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렵게 설득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우셨다고 하고, 근데 담담하셨대요, 되게. 아까 제가 인터뷰한다고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그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10년 동안 너무 많아서 담담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더 슬프네요. 자, 키워드2는 면담 거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우리 세월호 네. 유가족분도 내일 방미 그러니까요. 사장이 만나기로 네, 했다라고 요청했다고. 웬일인가 싶었더니 네, 면담을 한다고 들었는데 결국 면담이 거절이 됐어요. 이거는 그럼 결국 시간 끌기였는지 왜 면담을 거부한 거였는지 내부 방미 사장 입장은 뭐죠? 2월 20일에 그 4.16 가족 협의회에서 KBS로 보낸 사장 면담 요청 공문인데 아, 네. KBS가 가족 협의회 이제 다시 보내는 그 회신 공문인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아마 저기 전달된 회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27일이었죠. 2월 27일 제가 어제 열리지 어제, 못했다는 TV 편성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 가족협의회를 좀
만나는 게 좀 뭐 부적절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편성위원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방송법이나 뭐 해서 이런 어떤 규제나 간섭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장과의 면담이 적절하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면담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하겠다고 한 거는 조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문이 이제 이게 접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접수된 공문에 대해서 KBS가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네. 가족협의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문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 10시 반에 무슨 면담을 약속했던 내용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거부를 한 거죠. 근데 꼭 10년 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봅시다. 그 10년 전에 또 오셨잖아요. 가족분들이 네. 오셨잖아요. 네. KBS를 와서 사장 면담을 요구를 기란영 했는데 사장. 만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갔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란영 사장이죠. 기란영 사장이 가족분들 부랴부랴 찾아가서 급합을 끌어갔다가 막 그때 뭐 같이 갔던 참모들은 막 저 뺨 맞고 막 그랬던 사안이란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게 사장이 저기 내려앉는 또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기란영이 네. 물러나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뭐 이거는 지금 뭐 방송법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면서 운운할 게 아니라 그 당연히 우리 사회가 기록해야 될 4.16에 대한 방송 불방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신 이 시청자를 넘어서는 사실 의미가 네.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런 방송법 따위에 이런 공문을 지금 들이민다는 거는 공영방송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자체로 사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 4.16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대형 재난 사고란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특별법이 있습니다. 4.16 재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와 관련 특별법이 있어요. 참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아니고요. 참사를 대형 재난 사고로 규정을 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그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영방송이거든요. 특별법에서 이걸 제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국가가. 바로 이제 국가의 방송인 공영방송이 그걸 지금 편성, 방송법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걸 회피한 거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위에 있거든요. 그럼 박민 사장이 무슨 어떻게 방송법을 거론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더 개입하고 지켜야 될 잣대로는 그 방송법 친윤 방송을 예.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방송의 독립, 네. 편성의 자유 이런 걸 보장하는 조항인데. 자, 키워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현재 KBS 제작진 중에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동년배인 분들도 많고 일선 PD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 방영 촉구 릴레이 성명서 내고 있다고 하죠. 네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월요일까지 저희 거의 모든 기수가 다 참여를 했고 저희가 지금 뭐 KBS가 1기부터 해서 뭐 한 18, 19기 선배님들까지가 뭐는 좀 퇴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0기, 21기 이렇게부터 해서 마지막 50기 막내들까지. 예, 그 50기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예,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동년배로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로서의 입장을 전달을 했죠. 그 말을 했죠. 그 성명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저희 회사가 큰 회사고 막내들이 막 그렇게 막 사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내라서 봐주는 면도 있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뭐 연배 차이가 한참 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네네네 어떤 하는 게 목소리를 내고 쉽지가 있나요? 않죠. 그래서 이 방송을 어쨌거나 4월 18일에 된다. 목요일 다큐 인사이트 시간대에 제대로 내야 하고 이 사건이 총선 이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데 모두가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이 지난해였거든요. KBS가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 3월 3일이면은 저희가 51주년 맞이합니다. 네. 이 50기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딱 50주년 거의 그 되는 해쯤이니까 지금 입사한 2년 차 정도? 이제 막 2년 돼요. 2년 되는 분들인데
그 성명을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성명인데 제목이 지원자가 생각하는 KBS의 공영성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이 뭐냐면 2년 전에 입사할 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았을 네. 테고, 우리 그 입사 2년차 정도 된 KBS의 시사교양 PD 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에 상처를 주고 싶어 선택한 KBS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선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대개 그 정도면은 뭐 2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2년차 정도 됐으면. 딱 10년 전 돌아가면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 4월 16일에 그날 저희는 교실에서 캠퍼스에서 또래들의 소식을 접했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린 그 당연한 애도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즉 이재원이 말하는 그 총선 운운하면서 결정에 저희는 애도의 기회와 함께 공영성에 대한 답 역시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답을 했습니다. 다큐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는 예정대로 4월 18일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입사 2년차 된 KBS 시사교양 PD들의 성명서군요. 의지고 네. 지금의 이제 마음들을 그 표현하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48기 이제 입사 한 4년차 정도 되셨겠네요. 이분들도 자 세월호 10주기, 10주기, 30주기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어야 합니다. 첫 문장 저희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던 분들인데 네. 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같은 얘기고요.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인데 이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네. 경영진에 대한 비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올라왔어요. 모든 PD들이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지금 남아 계시니까 거의 뭐 연차 30년 되신 선배 기수부터 입사한 네. 2년 차까지 PD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내부에서 생각을 근데 갖고 싸우고 계시죠. 시민분들은 이제 KBS를 하면 박민의 KBS를 떠올리면 어쨌든 거기에 다 휘둘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 한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시민들도 굉장히 더 응원할 수 있고 희망을 보거든요. 이 50기의 우리 KBS 새내기 PD들은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런 뭐 저희 언론 아사 외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곳이 없어서 네. 아쉬운데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KBS 신임 2년차 네. 좀 많이 응원하고 싶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시 타올은 시민 촛불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21일과 그리고 오늘 28일 KBS 앞에서 또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들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에 화답하듯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에 남긴 응원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KBS 보면 비통한 심정이 밀려온다. 이거 너무 아프게 오네요. 실제로 이번 시민 촛불에 오신 분들의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맞아요. 10주기가 방송되어가지고 꼭 풀렸으면 좋겠어요. 한과 상처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메시지. 정말 시민분들은 네. 성숙한 시민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네. 4월 18일 무조건 방송을 어떤 형식이든지 네. 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K본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공식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네. 뭐 사실상 뭐 어두워요. 뭐 이 TV에도 안 나왔는데 공방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대화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안건명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행동해야죠. 아. 예, 예. 그
이재원 따위가 저희 700명 그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PD 사회를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네. 믿거든요. 네. 그리고 그 30년 정도 되신 선배들은 지난 뭐 90년도부터 KBS의 모든 굴곡의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다 겪어갖고 맞습니다. 이보다 더 심했던 상황에서도 다 싸워내셨던 분들이고 지켜오셨던 분들이고 네. 이제 막 2년 되신 분들은 뭐 박민의 저 권력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봐야 뭐 지금 당장 이제 보궐 뭐 1년도 남지 않았고 뭐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라는 건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2년차 되신 이분들은 앞으로 한 30년 또 KBS를 위해서도 일해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절대 뭐 지금 뭐 박민이나 이재원에 저희가 뭐 쫄거나 저희가 절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200명에서 그 첫 주에 200명 오셨는데 촛불 집회. 오늘 집회. 250분 오셨으면 저는 다음 주에 진짜 뭐 400분, 500분 오시면 이 싸움을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내부와 외부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하나의 좀 공감대를 이제 가져가기 시작한 부분이 네. 되게 의미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 하여튼 저희는 끝장투쟁으로 네. 잘 내부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싸워주실수록 시민분들의 응원은 더 커질 겁니다. 네. 오늘 조혜진 PD님 나와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또 이 투쟁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모셔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진하실 분. 자, 우리 조혜진 PD님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메인 토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오시고요, 교수님. 네. 두 번째 메인 토크는 YTN 불법 메가 폭풍입니다. 아유, 절차 감사합니다. 내용 모두 아유, 추운데 위법인 너무 YTN 고생이 불법 매각의 많으셨습니다. 폭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YTN? 네, 지금 유젠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을 했잖아요.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근데 이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그 전에 빨리 좀 결론을 내달라 하는 가처분, 일종의 가처분이죠.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한 다음 주쯤 요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 관련돼서 주요 쟁점은 방통이나 유진그룹 측은 소송을 낸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KBS 건하고 또 같은 접근으로 예, 대응을 하려고 원고 합니다. 적격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고, 특히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0.2%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권한이 침해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노동조합도 이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YTN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고 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YTN의 언론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언론 노동자들의 핵심 조건인 공정방송이 훼손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원고 적격성 문제는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이에요. 앞서서 MBC의 권태선 이사장 그 해임 무효 소송이죠. 거기서 고등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YTN 매각 승인 결정 역시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방통위의 입법 취지,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가처분 있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원고 적격성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전에도 이거에 걸려서 TBS도 내용이 그랬고 이렇게, KBS도 그랬고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한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소송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 주셨듯이 두 명이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고 외국 심사 없이 의결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좀 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에 이 원고 적격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이동관 씨가 상당히 급하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식하게 밀어붙였어요. 만약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차근차근 심사하고 전례를 따랐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폭력적이게 이 지금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 29일에 이상한 결정을 했잖아요. 보류하면서 승인 취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승인 취지의 핵심 근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YTN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존의 YTN 제도를 지키겠다, 존중하겠다. 이게 승인 취지의 핵심 근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유진그룹이 뭐 어느 정도 YTN 인수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유진그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기존 제도의 핵심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안 하고 사장을 내리꽂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주주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까지 냈어요. 유진그룹은.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공정방송 관련 제도 이런 거 다 보장하겠다 이런 네,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승인 했는데 받을 때는? 매각 승인 되자마자 바로 약속 어긴 거죠. 그러면 이 원고 적격성 문제가 안 받으려면 YTN에서는 누가 소송을 걸었으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측이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로 구성된 그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대주주?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노조 우리 사주는 전체에서 굉장히 적은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이쪽 이제 유진그룹에서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법원이 전향적으로 좀 판결을 해주셨으면 해야 좋겠고, 됩니다. 네.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똑같이 YTN처럼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이다가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이슈를 다 관심 몰아넣다가 이동과 임명 전에 다 끝내버리려고 막 속도 내서 지금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임 절차부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YTN 상황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법원이 기존에 이제 권태성 이사장의 보궐이사 를 임명하는 거에 관련한 이제 항고심에서 이인체제 위법성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인체제 위법성이 있는 상태에서 YTN 그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좀 감안됐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도 한 1,300명 정도 탄원서를 제출을 했던 게 좀 재판부에 어느 정도 이게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대다수의 문제 제기가 있구나라는 좀 인식을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YTN도 뭐 한 2,000명 넘게 시민들하고 탄원서 들어가고. 네, 제출하고 탄원서 했잖아요. 뭐 네. 들어갔고요. 또 원고 적격성 관련해서는 물론 0.2%지만 우리 사주 조합이 뭐 KBS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주주의 권리로서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어 탄원서 몇 장치를 장이나 많이- 모았습니까? 예, 탄원서요? 네, 여기 탄원서 2,300장 모았습니다. 네. 며칠 안 됐는데 정말 많이 애쓰셔. 모여서 이게 저희가 와주라 시민주주 운동을 했잖아요. 뭐 네. 민원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그 시민주주 분들이 또 다 탄원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아유, 대단하시다. 감사하네요. 저도 이제 TBS가 사실 무효 확인 소송하고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는데 저번에 원고 적격성 문제로 각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한석 지부장의 마음을 너무 좀 잘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원한 소송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자격이 없다고 해버리면은 일단 김이 확 네. 빠지죠. 힘이 확 빠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음. 사실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원고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제발 원고 적격성을 시대가 지날수록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재판장님께서 부디 원고를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너무 호소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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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통위 유진그룹도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세계의 대형 로펌을 동원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YTN 노조분들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재판 들어가니까 변호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12명 유진 쪽에? 정도가 12명. 저는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듯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조그만 재판정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와.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기자들까지 들어오니까 재판정을 옮겼어요. 큰데요. 그리고 상대 그 유진그룹 측이 고용한 로펌은 김앤장 빼고는 국내에서 제일 큰 두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YTN은 또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예, 두 곳을 써서 들어왔어요. 변호사 몇 분과 가신 건데요, YTN은? 저희는 변호사가 3명이 아, 있고 나름 저희도 큰 돈을 써서 로펌을 썼고요. 그래도 저희는 네. 그 다른 시민들과 언론학계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저희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위원이신 김현식 위원님과 신미 네. 민원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시청자위원분들이 성명도 내주시고 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여기 최영길 교수님이 네. 또 성명도 내주시고 진짜요? 언론정보학회에서 네. 예, 해서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 가처분 결과는 그때 그 판사님이 한 열흘 정도 있다 열흘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절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린 것 같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해촉당한 김유진 방심위원님 저희 출연도 출연도 했었잖아요. 하셨죠. 네. 그분 조용히 할 말 되게 다 네. 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분이 복귀한다는 네, 소식입니다. 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의원의 행동은 해촉 사유가 되지 않고 류일임 청부 민원 의혹 소명 이거 필요했다.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일임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도에 의하면은 류일임 위원장이 방심위 위원장이 이 청부 민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내부 직원이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고 받았다는 것도 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구도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회의 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부 민원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내부 직원이 알려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심의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김유진 방심위원도 해촉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관련이 되는 이슈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해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개입을 했던 것이 이번 법원에서 그걸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인 체제 위법성 인정했던 판결도 되게 의미 있었는데 이번 판결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본인은 지금 가짜 뉴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을 상대로 한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가 이 관련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류일임이 이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방심위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규정, 네. 이런 것을 이제 위반한 혐의가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거거든요. 그래서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유진 의원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이제 회의에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걸로 이제 해촉을 한 건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본 거여서 류일임 위원장이 이때까지 이걸 다 그냥 가짜 뉴스라고 눈치고 넘어가던 것에서 법원이 이 관련 의혹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정한 그럼 거였어요. 류일임 위원장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사임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되는데, 뭐 환경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법원이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검찰 기존의 검찰이면 사건의 어떤 위법성이 인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겠죠. 예. 이게 만약에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압수수색 했겠죠. 류일임 압수수색 해야죠. 그런 기조면은. 근데 아직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류일임에 대해서. 하지만 김유진 위원님이 복귀하셨다니까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오늘 또 이동관 관련된 YTN 그것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이 YTN 가처분 신청에도 뿌려지길 바라면서 Y님의 명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C 뉴스아이킥에 갔을 때도 작가님이 YTN 고한석 지부장님 화가 많이 나 계시는 것 같다. 어떤 성경 써든 결기가 넘친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고한석 지부장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외환위기를 직원들의 힘으로 겪어냈고 또 이겨냈다. 수많은 낙하산 사장들과 싸워 이겼고 해직 사태도 견뎠다. 이번 위기도 똘똘 뭉쳐 이겨낼 것이라 자신한다. 자, 방통위와 유진그룹에 맞서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 근데 제가 2005년 1월에 YTN에 입사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해직 사태가 났어요. 아마 지금 세월호 세대 KBS PD분들이 성명 올리고 한 그 연차쯤 저도 성명 올리고 그렇게 싸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기억은 약한 자의 마지막 무기라고. 저희는 그 3,249일을 싸워서 해직자 복직시키고 공정방송 되찾은 승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 기억은 약한 자의 마지막 무기다. 요즘 아. 명언 어디서 작업하시나 봐요. 오, 네, 멋있는 말이네요. 저는 유진그룹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후회하고 YTN을 있어요. 네. 먹겠다고 나선 제가 것 들은 자체가 얘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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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YTN이 정말 강하게 싸워서 네.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난감하다는 얘기를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전투력이 있나 보네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KBS YTN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가시면 YTN 탄원서 그리고 KBS 시청자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언론아싸 마무리할 시간인데 길리님 오늘 한 줄평 준비 네. 해오셨네요. 여러 네. 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 줄을 준비했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줄만 좀 이제 하자면은 우리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오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다큐 편성을 끌어내린 당사자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다라는 프로그램 올렸고요. 그리고 건국전쟁도 KBS에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방송을 장악하면 권력만 장악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건국전쟁을 보면서 국가 정체성까지 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다큐를 끌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공동체마저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무도한 것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권력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고 네. 국가를 되찾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좀 승리해야 되는 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어쩌다 언론에서 함께하게 돼가지고 방송 나가면 언론에 대한 이슈를 꼭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안 보고 싶은데 뉴스들이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언론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헤드라인만 보니까 뭐 네. 문제 있던데 이재명 문제 많던데 KBS 엉망이던데 하지만 한 커플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 언론아싸 광고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약간 입고 계신 거 아닌가 아, 싶어요. 네. 대충 웃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 매번 할 때마다 함께 들어와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은정님, 김건희님 또 아까 또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네. 이런 찐 팬분들, 이 찐으로 언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한 가지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민원연 회원 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건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 또는 이제 저희 뭐 전화로 또 네. 이렇게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네. 자, 오늘도 시민이 언론의 아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 인싸가 되는 제 마음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판에 흥이는 막 나셔가지고. 네. 흥이. 저는 원래 흥이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침울하고 진지한 방송은 쉽지 않아요.